이 심리적 페이크만 잘 이용하면 우리의 실제 자존감이 어떻든 남자들은 우리를 자존감 높은 여자로 느끼게 돼요. 되게 당당해 보이거든. 여러분들 중에 관심 있는 남자한테 쭈구리처럼 보이고 싶은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내가 만나는 썸남이 나를 주눅든 여자로 봤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하지만 타고난 성향이 소극적인 사람들이거나 과거에 슬픈 사건이 있는 사람들은 좋아하는 남자한테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좀 찐따 같아져. 그래서 준비한 이번 이야기, 좋아하는 남자를 포함해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자존감 쩌는 여자로 보게 만드는 3가지 방법. 빠밤. 첫 번째, 그래서 넌 뭐 좋아하는데? 평소에 좋아하는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을 대할 때 전혀 문제가 없고 밝은 여자분들도 이상하게 좋아하는 남자 앞에 서면 극수동적인 상태로 많이들 변해요. 왜? 좋아하면 그 사람이 나보다 더 괜찮은 사람으로 느껴지게 되고 상대적으로 우리 위치가 바닥으로 내려가게 되거든요. 상상해봐. 우리가 어디서 BTS 진을 봤어. 세상에 미쳤나봐. 거기서 너와 나는 동등한 위치, 파워 당당 이런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보통은 아무 말도 못하고 하다가 끝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나한테 질문을 해주는 거나 겨우 받아 먹을까 말까 하는 정도밖에 안 돼요. 이건 살짝 극단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가 엄청 좋아하는 남자 앞에서도 비슷한 반응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평생 하고 살았던 기초 회화들이 휘발되기 시작하고 버퍼링 걸리고 거기다가 살짝 내성적이고 소심한 사람이라면 더더욱 할 말을 잃게 돼요. 대화의 주도권이 제로인 상태로 빠지게 되는데 내가 저 남자 앞에서 자존감이 좀 탄탄해 보이고 싶다, 좀 당당해 보이고 싶다 이런 이미지를 갖고 싶다면 우리는 이걸 의식적으로 누르고 대화의 주도권을 잡아와야 돼요.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 일단 참여도부터 올리면 돼. 그 남자가 우리한테 퇴근하고 보통 뭐 하세요? 라는 질문을 했다면 단순히 전 보통 집에서 쉬는 편이에요. 너는요? 이렇게 소극적인 되묻기 리액션 말고 전 보통 집에서 책 읽으면서 쉬는 편이에요. 책 좋아해요? 이렇게 한 주제로 확장 질문을 해주는 게 좋아요. 이러면 내가 잘 알고 내가 좋아하는 주제로 포커스가 자연스럽게 맞춰지고 내가 너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보고 싶다 하는 대화 참여도나 적극성까지 같이 높아지게 되거든요. 잘 생각해봐. 우리도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내가 던진 질문을 받아먹기만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 저 여자 자존감이 높다. 저 남자 자존감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지만 대화에 되게 적극적인 사람들을 보면 아, 저 사람 구김없다. 대화 잘한다. 사람들하고 잘 어울린다. 이렇게 확장 해석을 해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대화만으로도 내가 살짝 외향적으로 보이게 돼요. 실제로 외향적인 거랑 자존감 높은 건 전혀 별개의 카테고리지만 많은 사람들은 외향적인 사람들을 보면서 얼핏 자존감이 높다는 착각을 하게 되고 우린 이 심리적인 페이크를 잘 이용하면 사회생활 할 때도 좋아하는 남자 앞에서도 자존감 높은 여자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외향적인 코스프레만 잘해도 자존감 높아 보일 수 있어. 알겠죠? 두 번째,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건 1타 2피의 포인트예요. 밥 먹으러 갔을 때나 데이트하러 갔을 때 남자가 여자한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뭐야? 이런 질문을 하면 취향에 따라서 살짝 마이너스를 찍기도 해요. 하지만 반대로 여자가 썸남이나 남친이 데려간 장소에서 저런 질문을 하면 플러스 효과를 얻어요. 남자 입장에서는 좋은 것을 검색해서 알아보고 어떤 장소에 여자를 데려갔을 때 걔가 호기심에 궁금한 듯이 자꾸 물어보면 자기가 되게 특별한 걸 해준 것 같은,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은 인정 욕구의 충족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은 자기 만족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거기다 자기가 익숙하지 않은 것들에 위축되지 않고 해맑게 묻는 모습에서 구김없다, 사랑스럽다 라고 느끼게 돼요. 나도 이런 여자를 봤을 때 진짜 매력적으로 보이더라고. 하지만 보통은 모른다는데 이상하게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익숙하고 아는 척을 많이 하잖아요. 이 잘못된 생각과 태도 때문에 오히려 사람이 더 짜쳐 보여요. 없어 보여. 당하고 어색한 건 숨기려고 해도 티가 다 나거든. 여러분들은 봤을지 모르겠는데 몇 개월 전에 인터넷에 되게 핫한 글이 있었거든요. 어떤 여자가 제네시스 타는 남자를 만났는데 차 문을 여는 방법을 몰라서 물어봤더니 그 남자가 여자한테 승용차를 타본 적이 없냐고 물었다는 얘기였어요. 하필 그 차가 버튼으로 문을 여는 차였던 거지. 여러분들이 이 상황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대부분은 부끄러워할 거예요. 되게 비싼 썸남의 차를 탔더니 문 여는 방법을 모르겠어. 그러면 당황할 거란 말이야. 좋은 것들에 익숙하지 않은 나의 모습을 잘 보이고 싶은 남자한테 드러내는 것 자체가 되게 자존심 상하게 돼요. 근데 구김없는 사람들이나 자존감이 탄탄한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처음이라는 것에, 자기가 익숙하지 않다는 것에, 자기가 뭘 모른다는 것을 드러내는 걸 어려워하지 않아요. 그걸 모른다고 해서 자기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단 말이야.
만약에 저 글쓴이가 문 여는 법을 모른다는 걸 알아챘을 때 썸남한테 바로 뭐야 나 이렇게 좋은 차 처음 타봐서 문 어떻게 여는지 모르겠어. 이거 어떻게 여는 거예요? 라고 해맑게 물었어도 그 남자가 정말로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을까? 아니었을 거예요. 오히려 귀여워 보였겠지. 근데 자연스럽게 문을 열려고 눈치를 보고 당황하고 그 짧은 시간에 수십 가지의 생각을 하는 행동을 다 보인 상태에서 주눅 들어가지고 물으니까 상대도 여자를 무시하는 태도로 대화하게 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아요. 저 글쓴이의 썸남을 감싸는 건 아니야. 승용차 처음 타봤냐고 무시하는 그 남자의 태도가 좀 더 문제인 건 맞는데 최소한 사람들이 무시하지 못하게 만드는 태도를 보이는 건 우리의 역량이에요. 내가 못하는 거, 익숙하지 않은 걸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당당하게 드러내는 데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무시하지 못해요. 비싼 호텔에 가서 시스템에 놀라도 괜찮아요. 코스 요리 자연스럽게 못 먹어도 괜찮아요. 우린 프랑스인이 아니야. 생각 오래 하지 말고 바로 물어보면 돼요. 아무것도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을 평가절하하지 않아요. 눈치 보는 행동, 그게 문제가 될 뿐이지 모른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야. 살면서 우린 모든 경험들을 다 해볼 수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때는 그냥 물으면 된다는 걸 꼭 기억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나는 10의 9은 처음인 여러분들한테 더 친절해지고 도와주고 싶어지게 되고 구김없는 태도에서 여러분들의 높은 자존감을 느끼게 될 테니까. 기억하기다. 세 번째, 확신형 A, 민감형 T. MBTI 관심 있는 분들은 인터넷에서 테스트를 해보고 하잖아요. 거기서 MBTI 뒤에 A나 T가 붙는 걸 볼 때가 있을 텐데 MBTI를 좀 더 세부적으로 민감형과 확신형으로 나눈 걸 얘기하거든요. 굳이 MBTI 테스트를 안 해봐도 돼. 쉽게 얘기해서 연애를 할 때 A형은 제가 나한테 마음이 좀 식어도 바로바로 눈치를 못 채는데 T형은 상대의 사소한 변화에도 내가 뭘 잘못했나? 혹시 제가 다른 생각하나? 얘가 나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건가?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게 되는 걸 얘기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야. 이쯤 하면 자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T형들, 그러니까 민감한 분들은 사람들한테서 자존감이 높아 보이기가 좀 어려운 케이스예요. 그 남자 행동 하나하나에 내 행동과 기분이 오락가락 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누가 자존감이 높다고 평가를 하겠어요. 이런 모습에서 남들은 나의 자존감을 과소평가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아요. 이 영상은 여러분들의 실제 자존감을 높여주는 영상이 아니에요. 타인이, 사람들이,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나의 자존감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니까 출력되는 자존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감형이라면 좋아하는 남자가 생겼거나 좀 위태로운 썸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상대의 태도나 말투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자기를 좀 침착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찜찜한 행동이 자꾸 자기 눈에 포착되는 건 별 수 없지만 이 포착된 걸 어느 정도 뇌에서 무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필터링을 좀 거쳐야 돼. 미묘하게 썸남의 말투가 바뀐 것 같거나 이상하게 짝남이 나한테 거리를 두는 것 같을 때 확신형을 카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확신형들은 직접적으로 상대가 말을 하거나 누가 봐도 마음에 든 행동을 하지 않으면 크게 신경을 안 쓰거든요. 내 감정, 내 행동이 올바른지에만 집중을 하니까. 그래서 확신형들이 민감형들에 비해서 남들한테 자존감이 높아 보이는 사람처럼 들어가게 돼요. 민감형들이 자꾸 빠르게 상대를 읽고 견적을 내려는 행동의 이유는 먼저 눈치채고 떠나가야 자기가 덜 상처받고 버려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 사실 이 지경까지 오면 내가 이별 통보를 받아서 까이는 거나 혼자 상상 다 하고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나 받는 상처의 크기는 똑같다는 걸 알아야 돼요. 크게 다르지 않아. 거기다가 타인의 눈치를 자꾸 보는 거랑 실제 눈치가 빠른 거랑은 달라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촉이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특히 썸이나 연애 초기에는 이 민감한 나의 상태가 태도로 나오지 않게 컨트롤하는 것만으로도 자존감 낮은 찐따는 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하기야. 어차피 인생 한 번이야. 까일 거면 시원하게 까이고 와요. 찐따처럼 혼자 상상만 하면서 막 눈물 흘리고 반응 일일이 다 하면서 상처받아가지고 나오지 말고. 알겠지? 도망치지 마. 이 세 가지 포인트로 어디 가서 누굴 만나든 자존감 넘치는 여자로 보일 수 있길 바랄게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웠어요.